내일이 대통령 선거입니다. 이건 후보들의 운명을 가르는 차원의 선거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는 차원의 선거입니다. 여러분들의 위대한 선택으로 대한민국 퇴행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위대한 선택으로 더 전진하는 대한민국 꼭 만들어 주십시오. 대한민국 대통령은 알아야 합니다. 알아도 어려운 자리가 대통령 아닙니까? 정권교체 네 글자만 줄창 외치고 정권교체 네 글자에만 달랑 의존하고 아무런 비전도 정책도 제시하지 못하고 국민들도 아는 문제도 모르는 사람에게 대한민국 맡기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권교체를 원하시는 국민들도 그냥 묻지마 정권교체 말고 회초리만 들어주시고 앞으로 더 잘하라고 그렇게 회초리만 때려주셔야 되는데 대한민국이라는 집마저 망가뜨리고 부숴버리는 선택은 절대로 안 된다고 호소드립니다. 윤석열 후보는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한민국을 끌고 나갈 수 있는 리더십과 능력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이재명! 지금 수개월 동안 대통령 뽑기 위한 그런 과정들이 진행됐는데 윤석열 후보가 보여준 거는 무능 그 자체, 무지 그 자체, 이것 말고 뭐 있습니까? 그래서 정권 교체 바라는 국민들 표에만 의존했던 거 아닙니까? 첫 번째로 대통령이 무능하면 대한민국에는 위기가 왔었습니다. IMF 국가 환란이 되었습니다. IMF 국가 환란이 대한민국 문턱을 넘고 있는데도 당시 머리는 빌리면 된다는 대통령이 눈치도 못하고 감지도 못했습니다. 경제 관료들의 허위 보고만 믿고 판별해내지도 못하고 IMF가 대한민국 문턱에 왔는데도 눈치도 못했으니 아무런 대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무능은 국가의 위기를 초래하고 대통령이 무능해서 초래한 국가적 위기는 온전히 국민들의 고통만을 가져오기 때문에 무능한 대통령은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는 정권교체 네 글자에만 달랑 의존하고 아무런 비전도 정책도 못 내놨기 때문에 비전과 정책 이전에 국민들이 알만한 것도 모르는 그런 무지하고 무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선진국 대한민국 5년을 맡길 수는 없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싫어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건 다 몰라도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거치면서 공약 이행 95%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정치인이 어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저도 국회의원 4번 했습니다. 그러나 공약을 95% 이행한다는 것은 정말로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 정치인 없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남들이 그냥 다 하는 그런 걸로 공직자의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 시절에 청년배당했습니다. 비판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청년배당에서 효과를 거둔 사람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역 앞에 이재명입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이재명입니다. 맞습니다. 수술실 CCTV 이재명이 주장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무상산후조리 이재명이 했습니다. 맞습니다. 부채 덩어리에 수천억의 부채를 갖고 있었던 성남시 모라토리움 선언하고 그 부채 다 갚아버린 사람 이재명입니다. 맞습니다. 경기도지사 시절에 경기도 주민들의 GDP를 올려놓은 사람 이재명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갔고 이재명은 실력과 성과로 입증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정권교체 네 글자 의존하는 그리고 아무런 비전도 정책도 없고 국가정책의 기본도 모르는 위기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무능한 대통령 말고 실력과
성과로 입증해오고 연습이 필요 없는 대통령 후보 이재명과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고 미래로 대한민국을 진정시키자고 호소드립니다.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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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오늘 윤석열 후보가 인터뷰한 워싱턴 포스트지에서 정말로 국제적인 망신을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젊은 남성 표를 얻기 위해 여성가족부 기능을 조정하겠다는 입장에서 여성가족부 폐지로 바뀌었습니다.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형량이 높은 무고죄 형량을 강화하겠다고 해서 젊은 남성들의 표를 얻고자 했습니다. 이름하여 반여성, 반페미니즘을 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워싱턴 포스트 인터뷰에서 나는 페미니스트라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워싱턴 포스트에 맞고 국내 언론에도 보도했습니다. 남성 편향적 사고를 보이고 남녀를 갈라치기 해서 표현했다는 사람이 나는 구조적으로 성차별화되고 있는, 그리고 남성 중심의 표준과 남성 중심의 지각, 이 기준들을 평등하게 바꿔나가겠다는 이런 개념의 페미니스트라고 본인이 얘기를 해놓고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 기자가 서면 인터뷰를 해온 윤석열 후보 측에 전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나는 페미니스트라고 윤석열 후보가 얘기를 했어요. 윤석열 후보 지지했던 남성들이 깜짝 놀랄 일이에요. 그래놓고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여성의 날입니다. 그게 문제가 되니까 유엔이 정한 여성의 날인 오늘 한문 공약 몇 글자를 냈어요. 두 가지를 냈어요. 하나가 여성의 날에 정말로 이것은 뭐 제밥 뿌리는 겁니까? 여성가족부 폐기, 이 공약도 날렸고, 또 하나는 세계에서 유례 없이 형량이 높은 무고죄 형량을 높이겠다는 기존의 두 가지 공약을 여성의 날에 뿌렸어요. 여러분, 무고죄 뭔지 아시죠?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여성이 성추행, 성폭행 당했다고 얘기했다가 그것이 허위로 밝혀지면 처벌받는 겁니다. 그 형량을 강화하겠다고 해놓고 나는 페미니스트라고 얘기한 사람이 윤석열 후보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페미니스트가 뭔지도 모르고 대한민국이 구조적 성차별화 없다, 개인의 문제라고 이렇게 치부해버린 사람이 나는 페미니스트라고 하고 남성표 없겠다고 하고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는 무개념, 무지, 무능한 후보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두 번째로 안보 팔아서 힘없겠다는 사람이 윤석열 후보 아닙니까? 그러나 보수정권, 진보정권 불문하고 안 했던 외교정책, 외교안보정책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한미일 군사동맹입니다. 한미 군사동맹 강화에도 일본낀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을 안 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박근혜 이명박 정부 때도 안 했습니다. 그 이유는 매우 간단하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일본은 전쟁을 일으킨 나라였고 패전국이었습니다. 그런 일본이 패전 후에 국제사회에서 지금의 일본 헌법을 정해줬어요. 너네는 전쟁을 일으켰으니 다시는 전쟁할 수 없는 나라다. 그래서 무장할 수 없는 나라다. 그래서 일본 자위되고 정상적인 군대가 아니고 이름하여 스스로 방어적 개념의 자위되기 때문에 다른 나라 전쟁에 참전할 수도 없고 다른 나라를 침략할 수도 없고 개입할 수도 없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일제에 침략을 당하고 36년의 강경기를 보냈고 앞으로도 일본과 세계 질서, 동아시아 질서 쪽에서 경쟁해야 될 대한민국이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면 일본의 편을 들어주게 되고 아베 정권이 그렇게 하고 싶었던 개헌을 통해서 전쟁할 수 없는 나라에서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고자 자위대를 정상적인 군대로 만들고 재무장할 수 없는 나라에서 보통국가 만들겠다는 아베의 그 개헌 야욕을 우리가 디딤돌을 놔주는 겁니다. 그래서 박근혜 이명박 정부도 안 했다는 건데
윤석열 후보는 이거를 하겠다는 거예요. 대국입니다. 한술 더 떠서 일본의 자위대가 한반도 유사시에 한반도에 진입할 수 있다는 이런 막말을 했습니다. 안보 털어서 피워오겠다는 사람이 안보의 개념도 무지할 뿐더러 진보 보수 정권 불문하고 안 했던 한미일 군사동맹을 해서 일본 자위대가 대한민국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징검다리 놓겠다는 것과 다름아니 이런 위험한 사고를 가진 사람에게 대한민국이 맡길 수 없다는 겁니다. 윤석열 후보가 또 어떻게 얘기했어요? 도호쿠 지방에 일본 대지진이 나가지고 후쿠시마 원전이 파괴됐지 않습니까? 원전이 폭발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지진과 해일 때문에 피해를 입었지 원전이 폭파된 거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일본 총리도 안 하는 얘기, 인정한 얘기를 윤석열 후보는 아니라는 거예요. 대국입니다. 어느 나라 대통령 후보입니까? 이렇게 무지할 수가 있는 겁니까? 그리고 잘못된 위안부 합의도 그러는 거예요. 아베 정권이 진정한 사과를 했는데 그걸 걷어차가지고 오늘날 문제가 됐다고 그걸 가지고 이 정부를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베가 진정성 어린 사과를 했습니까? 고노다마라는 진정성 있는 사과, 과거의 사과를 재조사해가지고 그거 엎어버린 거 아베 정권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런 편향된 친일관을 갖고 있고 왜곡된 일본에 대한 왜곡된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대한민국을 맡길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미국 본토를 방어하기 위한 미사일 방어 체계에 박근혜 이명박 정부도 대한민국 편입 안 시켰어요. 검토 안 했어요. 추진 안 했습니다. 미사일 방어 체계는 대한민국 영토를 방어하는 것이 아니고 미국 본토를 방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천문학적인 돈을 부담하면서까지 대한민국과 한반도를 타협으로 만들고 두 전국의 군비적 경쟁을 고통화시킬 이것을 박근혜 이명박 정부도 그래서 안 했던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후보에게 대한민국 안보를 맡길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전술핵 재배치는 박근혜 이명박 정부도 생각도 추진도 안 했습니다. 진보 보수 정권 다 안 했어요. 전술핵은 핵배낭이나 포 같은 데 얹어서 쏘는 거고 어뢰 같은 데 얹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의 핵무기는 태산 같은 거고 바위돌 같은 거고 전술핵은 조약돌 같은 거예요. 그런데 전술핵 들어와서 미국도 안 하겠다는 건데 북한의 바위돌 같은 거 핵폐기하라고 주장도 못하고 북한의 핵개발 명분이나 주고 우리는 조약돌 가지고 그런 명분 베끼고 북한에게 핵폐기하라는 말도 못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는 미국의 해구산안에 있습니다. 미국 본토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쏴가지고 핵공격을 북한에 하게 된다면 30분 안에 오게 돼 있습니다.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미 칠함대에서 쏘면 2, 3분이면 오게 돼 있어요. 그런 해구산 안에 있는데 북한의 강력한 핵무기에 맞선다는 게 조약돌 같은 전술핵 넣고 명분 뺏기고 미국의 해구산 부정하는 그런 엉터리 같은 거기 때문에 박근혜 이명박 정부 때도 전술핵 재배치는 안 했던 겁니다. 윤석열 후보는 얘기합니다. 대통령이 되면 미국에 가서 강력하게 전술핵 재배치를 요구하겠다. 미국이 승인도 안 하지만 정말로 미국이 코웃음칠 일이에요. 왜 대한민국 후보가 저런 얘기를 하지? 그래서 그런 주장을 했던 윤석열 후보에게 미국 국영방송은 완전히 비웃음을 샀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안 된다는 겁니다. 안보는 항구적인 평화체계를 어떻게 갖고 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이 복잡한 방정식을 풀겠다는 의지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안보를 맡겨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박근혜 이명박 정부 때 안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 정부가 들어섰을 때 안보가 더 강력했습니다. 맞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여수 앞바다에 침입했던 북한의 잠수정을 우리 초계병이 발견하고 육해공 합동작전으로 격파시키고 확인 격파까지 했습니다. 맞습니다. 참여정부 시절의 연평해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북한의 도발이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천안함이 터졌던 이명박 대통령 때 천안함이 그렇게 폭침당했을 때 감지를 했습니까? 대응을 했습니까? 연평도에서 북한의 도발로 해안포가 날라왔을 때 어떤 대책을 했어요? 노무현 정부 국방비 증가율이 8.7%로 이명박 박근혜 정부 거의 2배에 가까워요. 문재인 정부도 7.5%. 그래서 가짜 안보에 속지 말라는 거고,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도 듣고는 깜짝 놀랄 그런 엉터리 안보관과 위험한 안보관을 갖고 있는 윤석열 후보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무지한 후보, 무능한 후보는 대한민국 위기를 초래합니다. 경제 경차도 모르는데 대한민국 어떻게 끌고 갑니까? 정권 교체를 원하시는 국민들도 국민들의 먹고 살 거리, 더 강한 경제 강국 대한민국 만들 수 있는 비전과 정책에 기본도 없는 사람에게 대한민국 맡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정권 교체 하나가 경제를 살립니까? 경제를 더 진전시킵니까? 그래서 윤석열 후보의 경제 무능함에 대해서 모두가 다 잘 아실 거예요. 세금 걷어서 나눠줄 거면 세금 자체를 걷지 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세금이라는 거는 부자들이나 소득이 많은 사람들의 지갑을 강제로 털 수 없으니까 세금이라는 합법적 수단을 통해서 소득을 재분배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게 세금의 원리예요. 맞습니다. 나눠줄 거면 걷지 말라면 대한민국 살림은 어떻게 하고 소득 불평등의 해소는 어떻게 하고 재분배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대투자 국가 대한민국 만들자. 국가의 예산으로 그냥 쓰는 것이 아니고 월드 챔피언 히든 기업 키우고 차세대 전략산업 육성하고 과학기술 양성하고 디지털 대전환, 금융 대전환, 에너지 대전환을 통해서 대투자 국가 대한민국 만들고 세계 경제 우강 가자는 확실한 비전과 전략적 진로를 가지고 있는 이재명과 함께 해달라고 호소드립니다. 맞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후보는 정의로운 검사가 아니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김건희 씨의 그림자가 어른되는 사람, 김만배의 그림자가 어른되는 사람, 박영수의 그림자가 어른되는 사람, 이런 사건들은 다 봐줬습니다. 김건희 씨와 서울대 MBA 동기인 신한저축은행 사장, 다른 사람 다 구속시키고 여기만 무혐의 처리했어요. 대장동 비리의 종잣돈이었던 1,100억 원을 부산저축은에서 불법 대출받은, 그러면서 10억의 브로커 비용을 받은 조우영이라는 사람도 70명을 다 구속 기소했어도 이 사람만 봐줬어요. 박영수 특검이 변호사를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박영수 특검한테 110억이 갔어요. 박영수 변호사 사무실에 조연성 변호사가 대장동 비리에 하나동 4호에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장동 비리의 시조세는 윤석열 후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돈을 먹은 사람들이 범인 아닙니까? 정의로운 검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가짜 공정, 가짜 정의를 내세우고 본인의 정치적 진로를 꿈꾸면서 검찰 권력을 정치적으로 사적으로 행사했던 윤석열 후보이기 때문에 가짜 정의, 가짜 공정은 안 된다, 이렇게 호소드리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손바닥에 왕자 쓰고 주술과 도속에 의존하는 대통령 후보에게 대한민국 맡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대통령이 무능하면 위기가 오는데 주술과 도속에까지 의존을 하면 대한민국 어떻게 됩니까? 회의합니다. 검찰한 돈 만들어서 정치 보복하겠다는 사람 아닙니까? 회의하죠. 자기가 수사로 자기가 불리고 뼛속까지 검찰주의자인데 그거 하나로 대한민국 끌고 갈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오만한 거 아닙니까? 군사독재 시절에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있었습니다. 군사독재 시절에도
검찰 예산 독립시키지 않았습니다. 최소한의 무소불위 검찰 권력에 대한 견제와 감시 장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위주의 시대에도 안 했던 그것을 윤석열 후보가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은 폐지하고 검찰 예산 독립시키겠다고 합니다. 검찰 한국 만들어서 정치 보복할 무모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모한 사람이 무속에까지 의존하면 대한민국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호소드리는 겁니다. 정권 교체라는 헐천이를 드신 국민 여러분들께도 호소드리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냥 정권 교체 묻지마. 정권 교체가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이 그렇게 간단한 나라입니까? 국민들의 정권 교체 여론에 편승해서 아무런 비전도 정책도 없고 오히려 무모하고 검찰 한국 만들겠다고 무속과 주술에 의존하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무능하고 무모하고 무속에 의존하는 그런 윤석열 후보 말고 적어도 다른 건 다 몰라도 실력과 성과로 증명해온 연습이 필요 없는 경제 대통령 이재명에 달라고 호소드리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무능하면 IMF 국가 관라 맞지 않습니까? 박근혜 국정농단도 박근혜 대통령이 무능해서 비롯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측근이 바로하고 최순실과 같은 비선실세 발언을 바로해서 박근혜 국정농단 아닙니까? 비선실세는 국무회의나 국정운영 시스템에 들어있지 않은 민간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특수관계를 활용해서 최순실과 같은 자들이 정상적인 국정운영 시스템을 파괴시킨 거고 그게 헌법 파괴 아닙니까? 그래서 국정농단인 것입니다. 본인이 무능한 것에 그치지 않고 무속에 의존하고 무모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 대한민국을 맡길 수 없다는 반증이 IMF 국가관리고 박근혜 국정농단 아닙니까? 그래서 실력과 능력으로 입증해왔고 정상적인 국정운영 시스템을 작동시키고 대통령으로서 헌법 가치를 수호할 그리고 민주주의를 더 진전시키고 검찰 한국 말고 견제와 균형이 정상적으로 작동시키는 대한민국 만들어갈 이재명 후보를 선택해달라고 호소드리는 겁니다. 이재명! 존경하는 송파주민 여러분, 이렇게 무능한 대통령은 위기에 대한민국 갖고 올 수 있는데 거기에 더 얹어서 무모한 검찰주의자, 검찰 한국 만들어서 보복할 그 무모함에 거기에 또 얹어서 무속과 주술에 의존하게 되면 대한민국은 정말 포탄에 빠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성한 한 표를 이재명에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신성한 한 표가 그냥 정권 믿고 이재명 믿고 민주당 믿다는 이유로 윤석열 후보를 찍게 되면 대한민국 위기, 여러분들이 그것을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무능한 대통령은 안 됩니다. 그리고요, 윤석열 대통령 후보 찍으면 여러분들은 대통령을 3명 뽑는 겁니다. 한 명은 찍은 윤석열, 두 번째는 윤석열을 지배하고 좌우지하고 있다는 김건희 씨를 사실상의 대통령으로 뽑는 거고,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무속과 주술에 의존하는 그 무속과 주술사들을 또 대통령으로 뽑는 사람 아닙니까? 21세기 선진국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정권 교체를 원하시는 국민들께서도 무능한 대통령, 무모한 대통령, 무속에 의존하는 대통령만은 절대로 뽑지 말아달라고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맞습니다. 이재명은 비단길 걸어온 사람 아닙니다. 이재명 후보는 너무도 가난한 집안이었기 때문에 공장에서 일할 수밖에 없었던 소년 노동자, 검정고시로 어렵게 대학 갔습니다. 사법고시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하고도 본인이 가난했고 본인이 어려웠고 본인이 서러웠고 본인이 불평등 사회를 겪었기 때문에 서민 편 들겠다, 가난한 사람 편 들겠다고 판검사 거절하고 인권 변호사, 서민 변호사, 노동 변호사의 길을 간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서민의 땀과 눈물하는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비단길 걸어온 다른 후보하고는 다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서민 대통령은 못 뽑아보자는 겁니다. 국민 위에 군림하는 대통령 말고 국민 바로 옆에서 땀과 눈물을 이해하고 닦아줄 사람,
이재명을 만들어달라고 거듭 호소드립니다.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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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후보는 국민들을 벌써부터 폄훼하고 국민 위에 군림하는 모습과 바람들을 수없이 쏟아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자유를 알지 못한다. 가난한 사람에게는 불량식품이라도 먹여야 된다. 윤석열 후보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특권으로 비단길로 달려온 사람 말고 국민 위에 군림할 사람 말고 가장 낮은 곳에서 상처 입었어도 서민과 국민을 위해 정의를 위해 불공정의 타파를 위해서 뚜벅뚜벅 상처 입고도 걸어온 이재명 후보와 함께 해달라고 거듭 호소드립니다. 3월 9일 송파 주민들의 위대한 선택으로 무속과 주술에 의존하는 사람 말고 정상적인 국정운영 시스템 작동시킬 이재명을 선택해 주십시오. 이재명! 무능한 대통령은 IMF와 박근혜 국정농단 같은 국가적 위기를 초래하는데 그런 무능한 대통령 말고 실력과 성과로 입증해온 연습이 필요 없는 이재명을 선택해달라고 호소드립니다. 뼛속까지 검찰주의자 군사독재 시절에도 안 했던 검찰한국만 들어서 정치보복할 사람 말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고 더 진전된 민주주의 대한민국 만들어갈 민주주의자 이재명을 선택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송파 주민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의 과분한 선택으로 2018년 송파울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4선 국회의원 됐습니다. 2020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는 낙선의 고백을 마셨습니다. 더 노력하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제대통령 이재명 후보와 함께 세계경제 5강 G5 대한민국 만드는데 함께 걷고 함께 뛰겠습니다. 민주주의자 이재명과 함께 더 진전된 민주주의 대한민국, 견제와 균형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함께 뛰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성! 3월 9일 여러분들의 위대한 선택으로 대통령 이재명을 만들어서 과거로 아닌 미래로 갑시다. 이재명을 선택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재명!